좀 찜찜한 소식이 하나 나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버핏이 아쉽게도 애플 2연속 매도해서 좀 찜찜하다, 기분이 썩 좋지 않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유의 깊게 보고 있는 드러켄밀러라는 투자의 대가가 있습니다. 월가 초고수 중에 한 명인데 엔비디아를 또 많이 매도했다고 밝혀가지고 엔비디아 주주분들하고 애플 주주분들은 아무래도 약간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그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월가 현역의 몇 안 되는 초고수 중에 한 명이 드러켄밀러라는 이분인데, 이분이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1월 달에서 3월 사이에 엔비디아 보유하고 있던 거에 3분의 1을 매도했다, 그리고 나머지 기술주들도 많이 줄였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이분이 타이밍도 잘 이렇게 맞추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찜찜해서 좀 뜯어봤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5월 15일 전후에 공개가 돼서 제가 그건 다시 또 공유 드릴 건데, 일단 인터뷰 상에서 말한 걸 기준으로 같이 얘기해 볼게요. 일단 드러켄밀러 이 사람 뭐 대단한 사람인가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시장을 장기로 이겨온 얼마 안 되는 헤지 펀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 유명한 게 수십 년 동안 손실을 안 내는 걸로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데도. 그래서 뭐 S&P 500과 제가 비교도 해놨는데, 최근 1년 수익률도 62%, S&P 500보다 2배 이상 높고요. 5년 수익률도 높고 10년 수익률도, 단기, 중장기로 봐도 시장을 이기는 엄청난 투자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기도 하고 또 팬들도 있을 텐데요. 아쉽지만 AI는 장기로 저평가 맞지만 단기로는 고평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약간 이분은 워렌 버핏처럼 막 10년, 뭐 5년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은 아니고 샀다 팔았다 하시니까 적당히 이게 시계열도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AI주들이 단기 고평가 고점이라 생각한 것 같아요, 이분의 말에 따르면. 그리고 특히 참고로 말씀드려서 드러켄밀러는 지난번에도 엔비디아를 30%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지금 처음 판 게 아니고요. 3개월 전에 공개된 자료에서도 엔비디아를 보유 물량의 30%를 매도했었고요. 이번에 또 보유 물량의 30%를 매도했다는 거니까 많이 팔고 있는 거죠. 좀 약간 물량을 거의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그래프를 시각화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드러켄밀러가 2022년 말 기가 막히죠. 거의 저점을 맞췄습니다. 챗 GPT가 출시된다는 걸 보고 바로 엔비디아 매수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는 젊은 투자자가 야, 이거 챗 GPT 나온다는데 한번 써봐라 해가지고 써봤는데 장난 아닌 거 보고 이제 엔비디아 매수해서 저점 잡았죠. 거의 저점입니다. 이 정도 인정해줘야겠죠. 평균 단가 146불 애가 사가지고 그 다음부터 챗 GPT 열풍 부니까 추가 매수 불타기 합니다. 물량 36%를 더 늘립니다. 그리고 주가가 처음 산 가격에 2배가 올랐는데도 과감없이 추세 추종, 달리는 말 올라타기 전략으로 20% 추가 매수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많이 샀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1등까지 올리기도 합니다. 절대로 엔비디아의 비관론적인 분이 아니었어요. 불과 1, 2년 전만 해도. 그러다가 평단가에 한 2배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조금 정리를 하고 30% 정도 보유 물량을 던지고, 그리고 이번에 900불 정도 돌파했을 때 또 팔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추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나와보겠지만 뭐 거짓말을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본인이 150불 정도의 최초 매수를 했는데 900불까지니까 이게 몇 배죠? 6배인가요? 거의 뭐 최소 5, 6배. 평균 단가로 내도 최소 4배 이상 수익이 나가지고 분할 매도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자기는 워렌 버핏이 아니므로 10년, 20년 보유할 생각은 없다. 다른 주식들도 좀 줄였다. AI가 조금 쉬었다 가지 않겠냐라는 개인 의견을 말했습니다. 물론 뭐 이분이 정말 기가 막히게 고점 저점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럼 신이죠. 신인데 약간 이제 아무래도 워낙 또 타이밍도 잘 잡으시는 분이니까 조금 찝찝하고 기분이 안 좋은 부분이 있겠죠.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러면 찝찝하게 왜 그런 소리를 해 이럴 수 있겠죠. 물론 이분도 장기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약간 헤지펀드는 사고 파는 거 하니까 그러라고 수수료 받고 비싼 돈 고객들한테 받고 하는 거니까요.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아무래도 타이밍을 더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 실적이 5월 22일인데 요거 전에 좀 매도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참고로 그 돈으로 뭐 샀나 봤더니 증시가 떨어진다 이런 거에 베팅한 건 아닌 것 같고, 아르헨티나 같은 약간 저평가된 주식들 또 사러 갔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아르헨티나 대형주 5개를 샀다라고 밝혔습니다. 뭔지는 아직 공개 안 됐는데 이게 5월 15일 전후로 공개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고 놀란 게 아르헨티나 ETF가 1, 2, 3월까지 이러고 있다가 지금 4, 5월에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분이 요때 샀으니까 벌써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올해 아르헨티나 가서도 돈 엄청 버셨어요. 타이밍도 기가 막힙니다. 이 아르헨티나 주식이 4, 5월에 엄청 올랐는데 이분이 1, 3월에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친미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나는 샀다. 되게 솔직하신 분인데, 나는 중국은 시진핑이 바뀌기 전까지는 투자 안 한다 이렇게 하라고요. 이번에 지금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괴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친미 정권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나는 긍정적으로 봐서 아르헨티나를 매수한다.
구조 개혁 긍정적이다.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하는 게 보기 좋다. 그러면서 아르헨티나 샀다고 밝혔고 중국은 저평가 아닌가 했더니 저평가인지 몰라도 나는 지도자가 별로면 안 산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게 인상 깊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드러켄밀러 포트폴리오는 상세는 제가 다시 아마 다음 주쯤에 업데이트 해드릴 건데 일단은 조금 기술주 팔았다는 게 약간 찜찜하다. 이렇게 참고 차원에서 공유를 드렸고요. 마침 나온 김에 그 드러켄밀러가 말한 투자 조언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인상 깊은 거 위주로 몇 개만 추려왔는데요. 드러켄밀러가 항상 투자할 때 이렇게 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떤가를 보는 게 아니고 18개월 뒤에 어떻게 돼 있을지 항상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앞서가니까 기대와 실망감으로 저 앞을 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18개월에서 24개월, 그러니까 1년에서 2년 뒤에 지금 주식시장이 어떻게 돼 있을까, 기업들이 뭘 하고 있을까를 보면 투자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를 팔았다면 엔비디아가 1년, 2년 뒤에는 약간 좀 고평가 논란이 나와서 나는 미리 팔았다라고 될 수도 있겠고, 뭐 굳이 갖다 붙이자면은. 그리고 지금 당장의 어떤 실적 막 이런 걸 상세하게 뜯어보는 것보다는 뭐가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큰 요인인가, 요즘 말로 하면 메타, 요즘 시장의 메타가 뭔가, 약간 테마가 뭔가, 지금 AI 테마인가, 아니면 AI 테마가 끝나서 이제 다음 무슨 테마로 넘어가는가, 뭐 이런 거를 더 분석하는 데 집중한다. 이런 스타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어떤 스타일의 투자자인지 알 수 있겠죠. 약간 실적, 재무제표 스타일보다는, 실적 발표보다는 유동성에 좀 더 주목하는 스타일이고, 뭔가 지금 뭐가 시장의 메인 테마인가, 이런 거 분석하는 아주 실전적인 투자자인 게 느껴집니다. 약간. 그래서 지금 특히나 또 개인적으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맞았을 때는 최대한 많이 벌려고 노력하는데 틀렸을 때 최소한의 돈을 잃기 위해서 항상 리스크 관리한다. 이 부분도 상당히 공감해서 가져왔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베팅을 했는데 조건이 바뀐다면은 투자 판단을 바꾼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도 분명히 작년까지는 자기가 1년 이상 갖고 간다 그랬는데 지금 팔기 시작했거든요. 1년 안 됐는데. 그래서 뭔가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약간 바뀌었겠죠. 뭐 많이 올라서 팔았다라는 게 될 수 있고, 뭐 엔비디아의 어떤 공급 부족이나 독점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조건이 바뀌었던지,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약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가 바뀌었길래 저렇게 파는 걸까? 구독자분들도 의견을 달아주면 좋겠네요. 뭐 끼워 맞춘다고 하실 수 있는데 드러켄밀러는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늘 밝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부 차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러켄밀러도 엔비디아 좀 팔아가지고 30% 보유 물량의 절반 이상을 지금 덜어내고 있어서 조금 찜찜한 거랑, 지난번에 버핏도 애플을 10% 이상 판 건 역사상 처음이더라고요.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버핏이 애플 처음 산 게 2016년이고 판 게 2018년부터인가 팔았는데 보유 지분의 10% 이상은 던진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 찝찝하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물론 뭐 저도 애플 가지고 있는데 걱정은 없는데 그냥 단기적으로 투자 고수들이 약간 물량 줄이는 거는 좀 아쉬운 소리죠. 아쉬운 내용이죠. 그래도 모르고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뭐 조금 그럴 수 있어도 역시 AI 사이클이나 AI 관련주들이 끝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또 이제 정말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괜찮은 리포트도 제가 이제 첨부해서 링크로 드릴 거지만, 이 리포트에서도 지금 이제 6차 생산성 혁명 사이클이 미국 주도로 가고 있는데, 이 챗GPT 나온 게 이제 1년 반 뭐 이렇게 조금 넘어갔고, 제대로 AI를 지금 우리가 느껴보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사이클이 벌써 끝난다고 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기 조정 말고요. 거대한 사이클 종료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리포트에 따르면은 사이클이 종료되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낙관론과 기대를 부숴버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현실에 직면해야 되는데, 약간 실적이 박살나거나 알고 보니까 진짜 허상이었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가 나오든지, 아니면 외부적인 뭐 신용 붕괴, 금융위기처럼, 아니면 기업의 어떤 뭐 부채 사이클 붕괴, 이런 거에 나오는 두 가지 요인들이 나와야 이제 사이클이 종료되는데, 이 리포트에서도 현재는 그런 조짐은 없다라고 일단 결론 내려서 가져왔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사례 몇 개 보여드리면, 이번 주에 제가 이 기사가 인상 깊었는데 오픈 AI가 이제 성인 컨텐츠 제작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허용을 한대요. 제가 이거 보면서 그래, 이 AI 시장이 얼마나 큰데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는데요. 이 오픈 AI부터 해서 빅테크들은 텍스트로 영상을 만드는 기술은 이미 사실상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공개를 제대로 안 했거나 상업화 안 할 뿐인데, 이제 오픈 AI가 선점하려고, 성인 컨텐츠 시장도 또 얼마나 큽니까? 그래가지고 요 시장까지도 지금 들어오려고 제작 허용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약간 피가 낭자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넷플릭스에 나오는 19금 그런 드라마나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욕설, 비방, 뭐 이렇게 피가 낭자고 약간 잔인한 컨텐츠, 아니면 뭐 성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허용되는, 지금은 다 막아놨다고 합니다. 못하는데 이제 오픈AI 담당자가 컨텐츠 창작 과정에 필요하다면 허용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이 시장도 자기네들이 먹겠다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약간
확실히 다른 빅테크들은 윤리적인 것 때문이라든지 약간 너무 거대한 기업이어서 비판도 받고 해서 쉽게 못하는데 딱 선점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생성형 AI, 즉 이제 오픈 AI 같은 애들이 들어와서 성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거라고 예상한다. 이 시장이 얼마나 돈이 또 클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오픈 AI가 또 돈 버는 쪽에 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주가랑 좀 다를 수 있겠죠. 주식이랑은 또 다를 수 있는데, 그리고 아마 이 기사 접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주말이죠. 결국 애플이 오픈 AI와 손 잡았습니다. 이제 최종 계약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애플의 최신형 아이폰, 거기에 챗 GPT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 긴가민가 한다 그랬거든요. 구글하고 협상하고 챗 GPT 넣을까, 구글의 제미나이 넣을까 막판 딜하고 조율한다 그랬는데 결국 챗 GPT가 좋긴 좋은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판 조건 정도 협상하는 거지 사실상 계약한다고 블룸버그나 이런 외신들이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6월 달에 이제 발표할 것 같고, 9월에 신형 AI 폰이 처음 나오는 건데, 아니 이제 AI 폰 나오기 시작하는데 AI 사이클이 종료된다고 하면 너무 이르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물론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럴 수 있죠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신형 아이폰 첫 세대가 나오는 시대이고, 사실상 여기서 챗GPT 말고 AI 서비스 막 엄청나게 활용하시는 분들 아직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대중화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끝났다고 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 AI가 날아다니는데 성인 컨텐츠도 선점한다 그러고, 이제 애플하고도 계약하고, 그리고 이제 구글이 아주 샌드백인데 일부러 구글이 하는 연례 행사 하루 전에 또 행사한다고 발표를 했죠. 전 이거 보면서 약간 진짜 작정하고 찬물을 끼얹는구나. 약간 오픈 AI가 구글이 하는 것마다 지금 다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구글이 하고 있는 검색 포탈을 대체할 만한 서비스를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제가 가장 최근 기사로 봤을 때는 그거는 다음에 공개한다. 이게 지금 시장이 계속 긴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웬만한 자료들 다 구글링, 소위 말하는 구글 검색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챗 GPT가 그걸 대체하겠다라고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공개할까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챗 GPT가 실시간 검색까지 되면은 진짜 구글 많이 안 쓰실 수도 있잖아요. 시대가 또 바뀔 수 있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이게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데, 일단은 5월 14일 날 구글의 AI 연례 행사도 큰 행사인데, 일부러 그 전날에 또 자기네들의 신제품이나 업데이트를 발표하겠다고 또 선빵을 때렸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행사도 그로부터 일주일 있다가 또 연례 행사 열립니다. 그래서 5월 내내 매주 한 주에 한 개꼴씩 AI 행사가 있고, 6월 달에 또 애플의 AI 행사가 있고, 9월에 또 애플의 신제품 행사까지 있다. 그래서 AI가 잊혀질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나오는데, 이게 사이클 고점 끝 이런 거 하기에는 조금 너무 이르지 않나 계속 말씀드리게 될 것 같고,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기회가 될 것 같다 싶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금융 관련된 컨텐츠를 다루다 보니까 이런 거에 참 관심이 많은데, 요즘에 이제 그 보수적인 월가도 지금 AI 인재들 싹쓸이 간다고 합니다. 특히 JP모건이 월가에 있는 AI 인재 싹쓸이 하고 있대요. 전체 AI 인력의 11.5%로 최다 보유 중이랍니다. 다 들어간대요. 돈이 얼마가 됐든. 지금 그 정도로 이제 막 우리 실생활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고, 한국에서도 요 기사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미래에셋이죠. 미래에셋이 AI가 쓴 리포트 내기 시작한다고 밝혔죠. 애널리스트 분이 쓰시면 5시간 걸릴 거를 AI가 쓰면 5분에 걸쳐서 된다. 야, 그러니까 진짜 제가 봐도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특히 개인 의견보다는 그냥 팩트 체크용으로 리포트 나오는 거는 애널리스트 분이 없어도 그냥 AI가 쓰면은, 제가 쭉 읽어보니까 전혀 어색한 게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냥 애플이 실적이 어땠고 가이던스는 어떻고 어닝콜은 어땠고 이렇게 딱 객관적인 것만 AI가 요약하면 되니까, 월가도 그렇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곳곳에 침투하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국내 리포트도 많이 대체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늦어도 1년 2년 안에 진짜 금방 바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될지 한번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금융 쪽도 AI 인재들이 지금 싹 다 침투하고 있다. 이런 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이런 것까지 발표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지금 앞에 오픈 AI 소개해드리면서, 야, 뒤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기분 좋을까. 오픈 AI에 투자 많이 해놔가지고 나중에 오픈 AI가 상장하거나 돈 본격적으로 쭉쭉 벌어들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다 이익으로 잡히거나 연결 실적으로 잡힐 텐데, 참 투자 잘해놨다 싶긴 한데, 마이크로소프트도 AI 시대가 대중화가 빨리 될수록 좋으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AI 서비스가 너무 어렵다는 거 알고 있다. 지금 고객들이 솔직히 지금 챗 GPT 나온 지가 벌써 1년 넘었는데 막 쓰시는 분들 아직 그렇게 안 많기도 하고 어렵다고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해보면 약간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좀 막막하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거 활용법 몰라도 AI 서비스 쓸 수 있는 기능까지 또 공개했습니다.
어떻게든 AI 서비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챗 GPT한테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알아서 해주는, 그것까지도 떠먹여주는 서비스를 또 공개했습니다. 어떻게 지시하고 명령을 해야 AI를 얘를 작동시킬 수 있는지까지.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큰 그림 그리고 계속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끝판왕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래서 시총 1등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려봤고, 그래서 이 리포트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 가지 AI 관련돼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려봤고, 드러켄 밀러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했겠지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5월 22일 남아있는 거 요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마치 변덕쟁이처럼 증시 분위기가 수시로 바뀌어서 헷갈린다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다고 증시가 빠지고, 또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서 오르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온다고 그 걱정 때문에 하락하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안 올 것 같아서 증시가 오른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뉴스만 보면 헷갈리실 법한데요. 이런 수많은 긍정, 부정 뉴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만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소수몽키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강의에서는 이런 투자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점일까?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까? 줄일 때일까? 혹은 이 주식 얼마에 사는 게 좋을까? 지금 가격에 사도 되는 걸까? 혹은 지금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서 올라타야 될까? 아니면 슬슬 조심해야 될 때일까? 와 같은 투자하실 때 꼭 필요한 질문에 스스로 답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특히 이번 강의를 다 수강하고 나시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서 평생 활용하실 수 있는 실전 노하우들을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와 함께 제대로 투자 공부해보고 싶고 성과를 좀 더 높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과 더보기에 소몽의 마스터 클래스 링크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